네, 오늘 시작의 수급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셧다운 의료에도 우리 시작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우리 시작으로 들어와준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그 수급, 더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는 한화시스템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가면서 2%의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조방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중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원전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보실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들 말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곧 현실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원전 기자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원전 모멘텀은 여러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도 한데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곧 현실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그 원전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선언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체코하고 원전 계약이 작년에 성사가 된 다음에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거의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추석 전에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모르죠. 내일 또 발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미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400조 정도의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수요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짓고 있는 혹은 이제 지으려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거의 미국에 있는 전기를 지금 현재 생산하는 거 다 소모를 해도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체들한테 자국으로 와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용인 그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량이 서울시 인구가 쓰는 전기량하고 거의 맞먹거나 더 비쌀 더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첨단 공정이 들어가는 쪽은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삼성만 들어갑니까? 하이닉스 들어가고 TSMC 들어가고 거기다가 자동차든 모든 상생 시설이 더 늘어나려면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도 2035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상용화의 목표를 하겠다. 네. 해서 선언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다. 누가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했다. 트럼프 원전 관련해서 한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등등의 말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막상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없죠. 네.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성공했다 안 했다. 이게 짓고 있다라는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정부가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지을 자리는 없다고 했지만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 다른 발전 관련돼서의 어떤 투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풍력이라든지 또 화력 발전 관련돼서의 어떤 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만한 위치에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자분들은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와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으셔야죠. 이게 저도 뭐 내일부터 뭐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기간 조정이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신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로 매수하시자. 그리고 나서 또 흐름을 보면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고려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박철순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조방원으로 묶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방산, 뭐 조선은 실적 잘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유창희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돈은 언제 버는 데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실적은 괜찮나요? 3분기 실적 좋죠. 오. 네, 일단은 뭐 지금 연결 기준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4.3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대 후반 정도는 성장률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한 2,9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5%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들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목 한마디로 독보적인 원전 기자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설계 시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형 원전 둘 다 지금 모두 다 기자재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수원이 뭐 수주를 따내건 아니면 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다른 곳에서 수주를 따내건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중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끝난 이후에 실질적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계약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하반기 때 이 부분도 뉴스화되는 것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 주기기 수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단기적인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들은 꾸준히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단기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도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SMR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SMR 주기기 제작사 검토 체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호용기라든지 원자로 보호용기 같은 이런 3종 제품들을 아마 납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테라파워 이외에도 또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가 한 6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SMR을 일단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 두 개 모두 다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5년치일감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따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도 지금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증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증설을 공시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주 들어올 게 많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가 사실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한 2, 3년 정도 납기가 좀 빠르다는 강점이 있어서 가스터빈 사업도 굉장히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의 어떤 트레이딩이라면 당연히 최고가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2,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1차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중간기로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역시나 전저점보다 약간 좀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000원 정도로
손절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를 넘어 다른 국가 향해 수주 기대감도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만약에 목표가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72,000원, 2차는 좀 8만 원까지 높여도 좋고 그렇지만 5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창희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SMR 얘기를 아까 해주셨으니까 이 빌 게이츠가 이번에는 또 지열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전 러버 트럼프 대 지열 러버 빌 게이츠 뭐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건지 싶기도 한데 에너지 산업에 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열 관련주 뭐 찾아야 되나요? 글쎄요, 뭐 지열 관련된 뭐 뉴스는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좀 땅이 좀 넓은 것도 있고 또 지열이 조금 괜찮은 지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 트럼프 정권에서도 저는 뭐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뭐 지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열 발전이 아직은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풍력도 지금 단가가 사실은 맞지가 않은데도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보다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라는 건데 지열은 아시다시피 땅 깊숙이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뚫어서 그 열을 활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SMR이 더 빠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이었죠.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7거래일째 들어왔습니다. 이 대형 수급의 매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조선했지만 이제 MRO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 관련해서도 이제 무기가 공급되고 있는 뭐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역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걱정할 것 같은데요. 점진적인 실적 우상향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철순 의원과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부진을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시스템의 모멘텀은 좀 어떤 걸 봐야 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으로 가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미래의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사업들 전체적으로 다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일단 경쟁사에 비해서 다수의 차별화된 경쟁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감시 정찰이라든지 뭐 지휘 통제라든지 아니면 해양 전투 체계 이런 국방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분야 쪽에서 축적한 기술력이라든지 운용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검증이 돼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계속 독보적인 지휘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드론에서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특히나 전쟁 쪽에서 이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드론 개발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안티드론 시스템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론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조선소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인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 한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방산 협력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양 전투 체계 쪽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인데 이제는 무인 해양 이 전투 체계 쪽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엔 직접 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인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을 개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계속 연도별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뭐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면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필리즈 존스도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잘 안 찍힐 수 있는 건데 이는 뭐 어차피 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투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베팅을 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신규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올라와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현황과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모습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홀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지난 이제 6월달 고점 부분이죠. 한 6만 9천 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한 6만 9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 이제 61선 보이거든요. 그래서 61선 정도는 일단 이탈하신다면 현금화 시키시고 지지선 만들 때까지 좀 대기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이 아직은 부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냥 성장에 대한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셔도 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규 접근도 유효한 종목이며 목표가는 6만 9천 원, 또 6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창이온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시세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셨는데 6만 원대가 출발인가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 시스템은 일단 방산 쪽을 좀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엊그저께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돼서 이제 휴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알 수 없죠. 중동 이슈는 워낙에 하루하루 변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제일 큰 것은 유럽이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연일 지금 오히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더 공습이 강화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당장 내일 당장 끝날 것 같은 느낌이 한 달 전에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전쟁 범위가 좀 넓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러시아가 유럽 다른 국가, EU 쪽으로 해가지고 좀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드론이 좀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해도 진짜로 그 다음에 타겟은 또 옆에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월요일쯤에도 중국 관련돼서 네. 대만하고 약간의 뭔가가 안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좀 뭔가 그 중국 그 군대들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요 지역에서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엄청난 방위비 지출을 예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정부도 지금 간밤에 나온 뉴스 보면은 뭐 1조 달러 방위비 지출을 하겠다 뭐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무기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방어형 무기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들이 대부분 방어에 집중되어 있는 무기들이에요. 공격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주요 레이더 시스템들이 하나 시스템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기든 현대 로템의 무기든 관련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기가 인도되면 인도될수록 동반해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선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하나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배도 그냥 그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조선소로 인수해가지고 어떤 성장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도 하나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는 계속 횡보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7월 달, 그러니까 한번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은 진짜 9월부터는 거의 뭐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올랐는가? 거의 안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최근에 방산주들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원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그 이상 그러면 8만 원, 9만 원 가격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만약에 이번에 분위기를 타서 7만 원의 돌파가 10월 달 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 연말까지 해서 한 1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도 좀 눈높이 높여보셔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2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또 오늘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APR, 두 번째는 DI입니다. 먼저 APR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도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5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구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항상 기업의 이제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 따라붙는 게 이제 이거 실적 피크 아니야? 실적 피크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APR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APR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APR 뭐 지금 사실 미용 의료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실적 뭐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물론 높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은 좀 좁다라는 평가를 주신 유창희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럼 미국, 중국 또 어디까지 진출하나요? 전 세계 다 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PR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오늘 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매출이 3,676억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860억대에서 900억까지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거의 200% 작년 대비 네. 증가하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한 110% 이상 증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죠. 한 3,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900억 정도면 거의 25% 정도가 영업이익률을 높네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APR은 우리가 다른 미용 의료기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미용 의료기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팔고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팔기 때문에 그 소모품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APR은 소형 디바이스예요. 네. 개인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럼 개인 제품은 조금은 싸게 팔아야지 많이 판매가 되는 네. 거잖아요. 비싸게 판매를 해도 참 판매가 잘 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지 판매가 잘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전체 매출에서 한 82% 가까이가 해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PR은 국내 매출은 18%, 20%가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고 해외에서의 매출은 전 세계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APR이 뭐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장이 이 소형 디바이스 제품이 시장에 참전한 지가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선점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매출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실적 피크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또 주주 환원 정책, 뭐 중장기적으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 APR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트리지 매출 없이도 뭐 영업이익률 20%대 기록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 더 열어둬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박철순 요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화장품 내에서 원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메디큐브잖아요. 네. 지금 장원영 메디큐브- 화장품이잖아요. 네, 메디큐브 뭐 지금 업계에서 뭐 독보적인 입지를 이미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해외로도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 기기잖아요. 그래서 AGR이 대표적인 이제 제품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 메디큐브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를 통해서 더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중국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무비자이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허가가 됐잖아요. 시행이 네.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에이펙 때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온다라는 소식이 오면서 한미가 아니죠. 한중이죠. 네,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게는 상당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는 왕홍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이미 하고 있는데 꽤 성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매출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바이스 쪽이 이제 화장품 못지않게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이제 3분기 때를 봤더니 일본의 이제 메가와리 이 쇼핑 이 행사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부스터 프로가 1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카테고리 내에서 그만큼 잘 팔렸었고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더 기대감을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이끄는 게 아니라 둘 다 함께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0%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때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어차피 이 쇼핑 시즌이잖아요. 4분기 때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 효과까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4분기는 그걸 또 한번 경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상단에 매물 저항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저항선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최고가 부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현 구간에서는 한 27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3만 원 이상 정도로 끌어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3만 원 하회하면은 일단 뭐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반등 보시면서 재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7만 5천 원까지 좀 눈높이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3만 원을 좀 깨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한 후 향후에 다시 지켜보는 방식으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시즌 되면 우리가 다들 이제 학습을 하시긴 하셨잖아요. 네. 실적 나오면 떨어지는 이런 루틴이 좀 반복이 되곤 했는데 APR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APR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에도 약간 실망감을 좀 줬죠. 근데 네. 그 실망감이라는 게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작년에는 쇼크 정도 수준의 실망감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살짝 못 미치는 기업들이 좀 일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연말로 갈수록 관련돼서 어떤 그 실적 증가는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화장품주들 주가가 빠져 있는 게 매력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기업 대표님께서 퍼포먼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시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 분기점마다 나와서 어떤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자신 있게 발언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또 지켜나가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실적 미스에 대한 우려감인데 실적 미스는 없을 거고 네. 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아직은 조금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확인하고 좀 어느 정도 조금의 새로운 물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 피크나 실적 미스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분모 종목은 DI였죠. 국내 반도체 시장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2분기 성장세를 확인했고요. 오늘 소부장주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DI는 23% 급등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오늘 DI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또 다른 기업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DI가 급등한 뉴스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아직은 점점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DI 오늘 급등을 했지만 조금 그래도 추가 상승에 좀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자기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 같은 경우가 대체 불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불가 기업이라고 한마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기업이다라고 좀 박철순 의원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슈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이슈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버닌 테스터 장비. 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버닌 테스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HBM 버닌 테스터 쪽에서는 국내 유일 벤더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용 버닌 테스터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독점적인 어떤 시장 지휘력과 더불어서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닌 테스터가 이 초기 불량을 걸러내는 이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HBM3 이쪽에서도 이 회사의 제품들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4 쪽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HBM3 2에 이어서 내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HBM4 쪽에 버닌 테스터 납품을 위해서 퀄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지연 이슈가 좀 있었긴 했는데 지금 뭐 사측의 얘기로는 일단 지연은 조금 됐지만 문제없이 HBM4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고객사 같은 경우가 지금 4분기부터 HBM4용 장비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 통과 시에는 신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힘도 실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없어지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신규 장비들 HBM4에 들어가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퀄 테스트만 통과되고 수주만 따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아직도 뭐 충분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지난 2분기 때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6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00%가 넘게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HBM3 2용 버닌 테스터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더 높게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4년 대비했을 때 올해 전체 매출액은 거의 9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1170% 정도까지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만 조금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각각 한 45만 주, 37만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오늘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매도가 없었긴 했지만 일단 공매도 비중이 빠르게 뭐 늘어나는 모습들은 최근에 확인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내일 만약에
급격하게 국내 도입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충분히 지금 지난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더 길게 좀 끌고 가도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뭐 공매도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고점인 21,000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다음 유창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닛 테스트 주주분과 DI 주주분의 마음이 정말 오늘 갈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도 오늘 아침에는 갭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갭상승이 나왔다가 그냥 한 10시부터 한 11시부터죠.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었고 DI는 아침부터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23%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버닝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유닛 테스트는 퀄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지금 시제품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가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유닛 테스트는 그 퀄 테스트 통과한 게 삼성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장비를 공급한다 하면서 그 삼성이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네. 그리고 뭐 그 애플 파운드리 수조 원, 뭐 수십조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같이 올라온 게 유닛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관련돼서 어떤 그 제품이 생산할 때 이 테스트 장비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다 보니까 유닛 테스트가 삼성 그 밸류 체인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DI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HBM3 쪽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납품 이력이 좀 있죠. 네. 그리고 포라든지 3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좀 있어요. 충분히 저는 DI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통과했다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그런 뉴스가 없어서 이게 뭐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더 봐야 되게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DI는 SK 하이닉스 쪽에 좀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통과된 내용이 없었던 상황이고 유닛 테스트는 통과를 한 상황에서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이 엔비디아 거의 통과한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발언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지금 시제품을 만드는 거는 유닛 테스트 장비를 활용해서 그 유닛 테스트 장비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오히려 오늘같이 급락이 나왔다. 만약 내일 혹은 뭐 추석 이후에 오히려 저는 좀 기회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DI 같은 주주도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1750만 주 거래가 나왔고 뭐 거래 대금 당연히 우리가 엄청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나왔을 때는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형성됐었던 박스권 상단 2만 원 딱 올라오고 멈췄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도 저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18,000원까지는 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도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그때까지는 한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급등을 보인 DI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좀 오름세를 탔기 때문에 18,000원 선만 이탈 안 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반대로 급락했던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가 확실하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박철순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단독 뉴스이긴 했는데요. 네. 이 두산이 SK 실트론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두산 테스나부터 해서 좀 반도체의 진심인 것 같기는 한데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뉴스일까요? 뭐 반도체 업체 지각 변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산 자체가 지금 체질 개선을 굉장히 잘했던 전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뭐 두산 밥캣 인수하고 나서 주력 사업을 유통해서 다른 쪽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두산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쪽으로도 보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 상당히 진심인 건 맞습니다. 예전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두산 테스나와 엔지온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그룹들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SK 실트론 인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두산 쪽 주가에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무슨 추세를 받고 있는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지금 찾고 그걸 베팅을 하는 전략 짜는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촉부장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기술력,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종목 선별과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실트론 뭐 인수를 한다고 하면 두산 지주사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주들 요즘 좋은 거 많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종목들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분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로 뭐 일맥상통했네요.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퀴트루다 SC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그 마일스톤 350억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헌금, 이 곡간이 두둑해졌는데요. 이 추가로 기대되는 모멘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뭐 지난주에 비록 지지난주죠. 비록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FDA 승인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또 어떻게 보면 경력임이라 해야 될까요? 성공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 평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한 줄 평인데요. 일단 뭐 이 키트루다 SC가 허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저 또한 실적 레벨업은 이제부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던 종목인데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공 보수 꽤 크네요. 뭐 근데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부족해 이거 뭐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껌값이죠. 350억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번에 이제 SC 제형 관련해가지고 FDA를 승인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날개를 단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머크사가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환자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투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아니 그냥 피하 주사이라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른들은 여기 팔뚝에 맞거나 아기들은 엉덩이 내리고 네. 떼찌하면서 엉덩이 주사 맞잖아요. 그게 이제 정맥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하 주사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패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게 피하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 주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존의 제품이 이제 특허가 끝납니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죠. 복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오리지널 약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제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형이 왜 중요하냐면 제형이라는 게 바로 내가 피하 주사를 맞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라 정맥 주사를 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제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복제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머크사 제품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쓰다가 제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형은 제네릭 복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빨리 FDA 통과가 된 게 기존의 머크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품도 독점은 아니지만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주사 제품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빨리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머크사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성공 보수로 350억이 유입이 된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뭐 5%가 될지 뭐 1%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열티로만 최소 뭐 1조에서 뭐 많게는 뭐 한 5조에서 10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머크사가 이 제형에서 그러니까 정맥에서 피하 주사로 전환율을 계산했을 때 네. 거기에 따른 로열티가 또 얼마가 정확히 책정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앞으로 알테오젠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알테오젠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상당히 지난 2주 전에 FDA 승인 받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네. 큰 뭐 조정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리고 나서 반전을 좀 깨할 수 있는 오늘 뉴스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편의성을 높인 기술력에 좀 점수를 주셨고요. 유창희 의원과 얘기를 해봤으니까 박철순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모멘텀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 UBS에서 알테오젠의 기술력 그 약가 인하 관련한 리스크가 있다고 좀 목표가를 많이 낮추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뭐 약가 인하에 대한 리스크는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알테오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급등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키트르다이스 C가 이제 FDA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달에 통과가 됐고 이제 10월부터 상용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정맥주사형의 어떤 3주, 6주 이런 간격 투여법이 모두 다 승인이 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제품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에 이제 미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마일스톤도 들어왔지만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판매하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FDA 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유럽도 지금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도 내년이 아니라 한 4분기 때 또 이제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허가도 있었지만 유럽 시장 승인 기대감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FDA 승인이 잘 났기 때문에 연내 한 건에서 2건 정도 업계에서는 기술 수출을 또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마일스톤 수령이 되고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또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다이치상큐랑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하반기에 SC 임상 2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또 한번 일단 주가가 또 부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도 올라갈 수 있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매수 접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50만 원 이상은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짧게라면 저항 고려해서 50만 원이겠지만 저는 한 55만 원 정도 한 2차 목표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42만 원 정도 선은 한번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 FDA 말고 또 추가 임상 기대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며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 라인은 42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리가켄바이오였죠. 연휴를 보내고 오면 이 실적뿐 아니라 업계 여러 학회들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리가켄바이오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다수의 파이프라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벤트 전에 미리 접근해 볼 종목일지 두 분의 평가 들어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라임을 맞춰봤어요. 그 유럽 종양학회가 에스모거든요. 그리고 에스모에서 에스노, 에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스모, 에스노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리가켄바이오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또 종목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 중에. 그 중에도 ADC 관련된 기술에서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자 글로벌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ADC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박철순 의원님 웃음 너무 열심히 참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애쓰고 있는데 유창희 의원님 오늘 라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 주가도 좋았는데 사실은 오늘만 올랐던 거지 주가는 그동안 안 좋았어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에스모가 17일부터예요. 17일부터 21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석 지나자마자 이제 그 유럽 종합학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전하는 기업들, 뭐 리가켄바이오도 있고요, 알테오젠도 있고, 지아 이노베이션도 있고 여러 다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다 참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가켄바이오가 제일 많이 그 포스터를 발표하는 걸 알고 있어요. 총 네. 4건을 발표하는데 사실 다 용어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쉽게 말씀드린 거는 뭐 글로벌 임상 관련돼서 하나가 있고 또 중국 위암 임상 관련해서 이제 단독 그리고 병용 요법 2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 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의 포스터를 발표하는데 이게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리가켄바이오의 기술력을 좀 확인시켜 줄 것이고 이 에스모 이벤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월인가요? 그때 4월, 5월은 이제 아스코가 큰 이제 행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모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내년 초가 되면 뭐가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3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3대, 4대 행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결과 발표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잘 가다가 조금 최근에 흔들렸던 게 뭐냐면 지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9월달 FOMC가 금리 인하했을 때 바이오주가 잠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다가 내려앉은 게 10월달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좀 내려앉았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들 셧다운이 더 금리 인하를 네, 촉발할 더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트럼프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FOMC 파월의 손발을 다 잡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도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라면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오늘 이제 최근 한 5거래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충분히 지금 위치 가격대에서부터는 한 번은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총 4건을 대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당히 그래도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ADC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건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은 이 ADC 선도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그런 항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선도기업에 속하는 게 리가켄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ADC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장을 만들면 좋은 게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의약품 이런 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ADC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 이전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뭐 얀센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암젠, 오노, 아케다, 소티오, 익수다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수출을 통해서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계속적인 성과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상승 모멘텀들이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좀 기대해 보는 것들은요. 허투 타겟으로 하고 있는 ADC 항암제가 일단은 임상 1비상이 일단 하반기 때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혈액학회가 이제 또 12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로라이 타겟을 하고 있는 ADC 항암제가 또 임상 1비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도 또 한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주가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정 매매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보통 제약바이오 안 좋다가 이렇게 기술 수출하거나 이러면서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 손실이었고 올해도 영업 손실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흑자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네. 확실한 거는
적자폭이 줄거나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한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알테린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실적 돌아서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고 재평가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단기로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당연히 전고점 정도 한 16만 원 보시면 되겠지만 그 이상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로 본다면 전 한 2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3만 5천 원, 전 저점보다 조금 아래로 잡아서 일단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요. 학회 관련해 일정 매매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20만 원도 갈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이나 또 모레 다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초가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지난 종목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요. 유창희 의원이 9월 11일에 매수했던 신성 ENG가 목표가 달성 눈앞에서 살짝 미끄러진 상태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어떡할까요? 네, 그래서 그때 피리침을 맞았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 5거래일 연속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은 또 모아갈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어떤 투자 확대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샘 알트먼이 방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신성 ENG 뉴스는 아니지만 또 네. 관련해서 편승해서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그래도 기대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삼양 NC캠 8월 7일에 매수하셨는데 목표가 좀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뭐 5일선, 11선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목표가 상향 어디까지 할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보통 포토레지스트 대표 기업이 동진세미캠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부분 다 소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일러 공장을 이제 이제 증설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납품하고 있는 동진세미캠도 미국에다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물량이 더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양 NC캠도 소재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올라가겠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이제 6월달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저항은 이미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2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의 매물 저항 고려해서 저는 24,5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고요. 24,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네오셈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오픈 AI사랑 그 얘기 좀 해드렸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한테 한 90만 장 정도 HBM용 D램을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120만 장인데 9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이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게 SSD, 낸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D램, 범용 D램도 상당히 수요가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낸드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들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네오셈의 그 SSD 테스터 그 매출 비중이 8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한 83%가 SSD 관련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감안하면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단기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지난 2월 달 고점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들 랠리 속에 네오셈도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철순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지금 화장품주에서 좀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화장품주에 대한 일단은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수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쇼핑 시즌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래서 실리콘투를 일단 추천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실리콘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화장품 도매 유통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의 화장품을 해외 쪽으로 판매를 해주는 것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B2B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해외를 연결해주는 화장품 회사를 해외로 보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실리콘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정도 급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과 북미도 견조하게 계속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물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사, 다음 경쟁사들과 어떻게 보면은 매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에 대한 어떤 경쟁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리콘투의 성수기는 사실 3분기입니다. 4분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4분기 때 제품을 팔기 위해서 주문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를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역시나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화장품주 성수기가 오면서 투신도 살아날 수 있어서 지금 반등 시작한 실리콘투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5% 가까이 정유시장에서 상승 후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60일선 뚫고 완벽하게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은 목표가는요. 54,000원으로 일단 전 고점, 급락 전 수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홀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최고가 한 63,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1,000원. 으로 전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반기 화장품을 대장주이기도 했었죠. 이 실리콘투 목표가 54,000원, 손절가 41,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회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채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